오늘은 귀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주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신청 조건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주 허가를 받아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가 없고 경찰이나 관청 국무 등의 국적기관의 취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미 채널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귀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주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신청 조건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화란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영속적으로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재료 자격에는 영주권이라는 것이 또 있죠? 영주권과 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권과 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영주권이란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재류 기간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에 대해 영주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영주 허가를 받아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가 없고 경찰이나 관청 국무 등의 국적기관의 취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치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전제 하에 영구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일부 선거권과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영주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입국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1년 이상 일본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영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범죄 등으로 인해 영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귀화란 뭘까요? 귀화란 외국인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하나의 국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할 경우에는 본래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해요. 귀화를 하면 국적상 일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자 갱신과 절차는 불필요해집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취직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때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국에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귀화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름 표기로 일본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름이 한자가 아니라 가타카나 표기일 경우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귀화를 통해 일본식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본인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어서 일본에서 생활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답니다. 귀화를 하면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제도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서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친족 관계를 등록, 공증하는 것이고 일본 국민에 대한 편제인데요. 이 호적에 의해 일본 국적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할 때에 필요한 재류 자격에 관한 각종 수속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도 귀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일본 국적이 되기 때문에 일본 여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여권으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필요했던 재류 카드를 소지할 필요도 없어져요. 또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정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있게 돼요. 일본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을 함에 따라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되죠. 귀화를 하게 되면 은행과의 거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융자를 받거나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귀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귀화를 하면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귀화 신청을 위한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한번 출국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수가 리셋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년 이상 거주력이 있어도 유학 3년과 취업 2년 이러한 조건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고 일본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연수만이 카운트된답니다. 하지만 제일한국인과 일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서 5년 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이고 일본의 법률상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간단히 말하자면 투명이 선량할 것이 요구됩니다. 경미하지 않은 교통 위반과 범죄력이 없을 것, 연금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체납하지 않을 것 등이 심사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것, 안정된 수입이 있고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동거 친척의 부양을 할 수 있을 것 등 경제적 불안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파산 경험자의 경우에도 파산 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영주자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있더라도 제대로 계획해서 갚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울 시에는 그대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과 납부 유예 신청 등의 절차를 밟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국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원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 국민과 친족관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상실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본어 능력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레벨일 것도 요구됩니다. 귀화 동기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하고 간단한 일본어 테스트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직한 경험이 있다거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귀화 신청 수속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할 법무국 국적과의 사전 상담 예약을 할 것. 귀화 의사를 전하고 상담 날짜를 예약합니다. 이때에 상담일에 가져갈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준비를 할 것. 친족 관계의 파악, 생활 상황 정리, 표창 유무, 세금 체납의 유무, 교통 위반의 유무, 형사사건의 유무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약 날짜에 법무국에 갈 것. 준비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귀화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개선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서류 기입 및 자료 수집.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모아서 필요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제출하기 전에 기입한 서류와 자료를 법무국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다섯 번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무국에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합니다.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법무국에서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도록 하세요. 이와 같은 필요 서류는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청 후에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귀화 신청이 승인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귀화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자료가 충분하고 신청자의 품에, 바꿔 말하자면 범죄력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심사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법무대사의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대상의 재량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간이 귀화라는 것도 있어요. 간이 귀화란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화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뜻하며 특별 귀화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귀화 신청자가 일본인의 자녀로 3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 3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에 거주 중일 것, 혹은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 친부 혹은 친모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 이것들에 해당한다면 주소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어서 일본에서 5년 이상 연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귀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귀화 신청을 하는 자가 일본인의 배우자로 3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현재도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혹은 일본인의 배우자로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여 1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주소 여건과 능력 요건이 완화되어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고 20세 미만일 경우에도 귀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귀화를 신청하는 자가 일본인의 자녀로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일본인의 양자로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 중이고 입양 시에 본국에서 미성년자이었을 것, 일본 국적을 잃은 자로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 태어났을 시부터 국적을 지지지 않았고 출생 시부터 3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에 거주 중일 것.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 요건, 능력 요건, 생계 요건이 완화되어서 5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20세 미만 및 귀화 신청자 자신과 가족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귀화 신청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 신청이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신청서 등을 다 갖추었는지 검토 후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화 신청은 신청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 두어야 귀화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영주와 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귀화란 본래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만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심사되고요. 어떠셨나요? 이 동영상이 귀화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앞으로도 동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